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여기 전문 안전공학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기계 전공하시는 분은 그냥 주워 먹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전기화학 이제 순서되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적인 안전공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1번째인데요. 휴대용 연사기입니다. 말 그대로 휴대하고 다니는 거예요. 통상 우리는 이걸 아주 앵글 그라인더 이렇게 말해야죠. 휴대용 연사기 덮개의 개방부는 요거도요, 사실 우리가 항상 이 개구부 이랬는데 실제 개방부라고 이렇게 실제 출제된 거잖아요. 개방부의 각도는 몇 도 이내냐 하면 항상 알아둘 거 있어요. 우리 앵글 그라인더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18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휴대용 연사기, 수용 연사기, 슬라브 연사기, 기타 이렇게 비슷한 것은 다 18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온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42번째입니다.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조작부에 사용한 로프의 성능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알아둘 게 있어. 모든 것은요 4mm 이상이 돼야 돼요. 1, 2mm는 볼 필요가 없어요. 벌써 볼 필요 없고 가면 4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바로 여기 있죠. 4번 지름 4mm 이상의 와이로프입니다. 합성섬유가. 그래서 손으로 조작하는 로프식 성능 기준은요. 수직 접선에서 5cm 이내에 위치를 하고 직경 4mm의 와이로프 또는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 하중이 2.94kN 이상의 합성섬유 또는 로프웨이를 사용한다고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와이로프라든지 또는 2.94kN 이상이면 섬유로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반드시 와이로프.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3번째입니다. 다음 중 공장 소음에 대한 방지 계획에서 소음원이에요. 소음원 나오는 곳입니다. 근원지라거든요. 물이 나오는 근원지가 어디냐. 소음원에 대한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째, 해당 설비를 밀폐하고, 그렇지, 아예 소음원 자체를 밀폐시키거나, 둘째, 설비의 차원벽을 시공해도 돼요. 넷째, 작업자에게 보호구로서, 이거는 뭐야? 보호구는요 사람에 대한, 인체에 대한, 이거는 뭐요? 소극적이고 2차적인 거죠. 벌써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음기라든지 흡음장치를 설치한다. 이거 역시 소음원에 대한 답은 3번이요. 그래서 소음원에 대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 음향적 설계, 저소음 기계를 교체, 작업 방법 변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보충학습을 보면요.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음 대책이고 이거는 소극적인 수용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44번째입니다. 와이로프 꼬임은요. 일반적으로 특수로프를 제외하고는 보통 꼬임입니다. 보통 꼬임 우리는 Z 꼬임이라고 하고 바로 렌 꼬임을 가지고 S 꼬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렌 꼬임은 바로 렌 꼬임과 다시 말하면 S 꼬임과 Z 꼬임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꼬임, Z 꼬임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Z 꼬임을 알아요. Z 꼬임은요. 킹크가 생기지 않아요. 왜? 상태가 벌써 꼬인 Z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킹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모성이 내마모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저항성은 우수하다고. 이것은 바로 우리 보통 꼬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렌 꼬임이 우수해요. 이거는 S 꼬임이 우수해요. 답은 2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프의 변형이나 하중을 걸을 때 역시 저항성도 크고요.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은 다 반대가 되겠습니다. Y로프 꼬임은 Z 꼬임과 S 꼬임인데 이걸 사실요 전문적인 로프의 꼬임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꼬임을 가지고 Z 꼬임이라고 하는데 소선과 로프가 평행이에요. Z 형태라 그래요. 장점은 킹크를 잘 일으키지 않고 지급이 쉽고 꼬임이 견고하기 때문에 모양이 잘 흐트러지도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소선이 짧은 거를 걸쳐 외부와 접촉 국부적으로 단선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래서 보통 꼬임은 일반용으로 많이 쓰고요. S 꼬임을 가지고 렌 꼬임이라고 하는데 특수 꼬임이 아니고 렌 꼬임이죠. 소선과 로프 측은 각도를 가져 이렇게 S 형태 각을 가지고 소선은 긴 거리 걸쳐서 외부와 접촉 로프 내마음에서 크고 그런데 또 유연해요. 킹크를 일으키기 쉽고 지급주의가 이거는 반드시 강산, 삭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산, 채광할 때 주로 쓰는 거죠. 킹크라는 것은 꼬임이 되돌아가는 서로 엉켜서 엉킴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6-178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기계보다 어때요? 건설에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건설의 여기는 그림으로도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45번째입니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 방출 장치 봉인은 무엇을 하냐고 우리 항상 연금속이자 납은 또 뭐 이렇게 비중이 11.34로 매우 크죠. 그래서 봉인은 항상 무조건 다 뭘 한다? 납으로 한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째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하는 손천외기식 방어장치의 성능 기준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건 손천외기라는 것은 이렇게 램이 있다 하면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 손이 여기 탁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얘가 탁 와서 이렇게 치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진동각도와 진폭시험은요. 행정길이가 최소일 때는 60도에서 90도예요. 진동각도가 진폭시 행정길이가 최대일 때는 30에서 아니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은 틀렸는데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완충시험은 손천외기 봉에 의한 과도한 충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부하 동작시험 1회 5동작도 없어야 하고요. 진동각도 진폭시 행정길이가 최소일 때는 60에서 90도. 요거는 1번이었죠. 요게 45도에서 90도예요. 요게 이제 30에서 60도가 아니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답으로 나왔다. 그 다음 완충시험은 손천외기 봉에 의한 과도한 역시 충격이 없어야 할 거고요. 무부하 동작시험은 1회 5동작도 없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신체를 가격하면요. 엄청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47번째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연삭숫돌입니다. 우리 1번에는 바로 핸드그라인더 나왔는데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이 틀리는 겁니다.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1분 정도의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회전 중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생길 경우는 그 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요. 연삭숫돌이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 사용하여서는 안 되겠죠. 넷째,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연삭숫돌 이외에는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읽어왔거든요. 그럼 뭔가 잘 모를 때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 알아둘게요. 연삭숫돌을요. 작업 시작 전에 1분이에요. 숫돌을 교체하는 1분이 아니라 몇 분? 3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빨리 나갈게. 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정독을 하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안전기준에 만들어 두었어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시운전하고 숫돌 교체할 때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숫돌 파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48번째입니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로봇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가동 스위치 등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를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반드시 조작자만이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로봇의 조작 방법 순서,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트 속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잘 봐요. 관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로봇을 운전 정지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로봇 이상이 되는데 정지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관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한다. 이러다 보면 바로 뭐요? 지도 죽고 회사도 잘못된 상태에서 보면 반드시 최우선 어떻게? 기계를 정지시켜야 돼. 우리 이렇잖아요. 재발치 조치 순서에 제1단계 긴급 처리에도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다? 피제 기계의 정지가 1번이잖아요.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났어요. 최우선 조치는 이상 발견 시 어떻게 한다? 무조건 운전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것도 역시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출제되었던 문제고 우리 안전인의 바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49번째입니다. 프레스예요. 프레스 작업 시작 전상 우리 18가지 작업 시작 전 기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레스죠. 프레스 작업 시작에 점검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데 매니플레이트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 이건 바로 로봇에 있어. 그렇게 답이 딱 나왔어. 첫째, 둘째, 클러치 브레이크. 이게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이 클러치 및 브레이크가 되겠죠. 슬라이드 연결봉 연결 나사의 풀림 유무, 프레스 금령, 고정 볼트 상태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작업 시장의 점검사항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크랭크 축, 플라이 힐, 슬라이, 연결봉, 연결 나사, 풀렴 유무, 일행정, 일정이 급정이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라리아 위험 방지의 기능,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방호 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라 및 테이블 상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신번째를 한번 가보죠. 이 내용이 이렇게 이번 시험에도 역시 어떻게 나온다. 어디에 있다? 법에도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다. 50번입니다. 압력 용기 등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안찌림이요 150mm를 초과하는 압력 용기에 대해서는 가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규정에 맞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급성 독성물질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알아둘 거 있어요. 백열로 설치. 여기 뭐냐? 급성 독성물질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것에서 반드시 백열로 설치한다. 안전밸브는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압력 이하에서 작동돼야 합니다. 안전밸브 배출용은 그 작동 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 분출을 계산해 가장 큰 수치를 해당하면 안전 배출 용량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왜 해놨냐? 급성 독성물질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부속설비는 어떻게 하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요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백열이 아니고 직열로 해야 된다는 거. 요 문제가요. 이제 다른 문제에도 요 앞에 하나 있는데 꼭 헷갈리면 안 돼. 이 문제는 반드시 직열로 한다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럴 때는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 지속적으로 외부 유출될 화학설비 부속 파일판 안전 어떻게 백열이라고 뭘 설치한다? 직열로 설치하고 그 사이는 압력 지시계라든지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요 51번입니다. 유해위험 기계 기구 중에서 진동과 소음이요. 진동은 떨리는 현상이고 소음은 시끄러운 거잖아요. 동시에 다 수반하는데 기계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컨베이어예요. 컨베이어. 컨베이어 이렇게 계속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어요. 사출 성형도 역시 진동과 소음이 있어요. 가스 용접기는요. 사실 유해위험 기계는 기계지만 얘는 유해위험 기계는 기구예요. 그러나 얘는 진동과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자 있다면 가스에 나오는 소음은 있을 수 있어 진동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 알죠? 컴프레서 하니까 당연히 진동과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용접기는 소음은 있지만 진동은 없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우리 기능이라는 이 말 나오면 무조건 fail safe를 생각해야 되죠. 기능과 안전한 방안을 소극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때 적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대책, 기계 이상을 봐도 이건 당연히 이상이 있으니까 급정이 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롤러기죠. 급정장. 바로 이거는 소극적이죠. 원하는 작동을 역시 구비를 한다. 소극적이에요. 해로를 개선한 오도장 이거 바로 fail safe 대책. 답이 3번 되겠고요. 넷째, 기계의 볼트라든지 너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다시 조립한다. 역시 모든 것은 소극적이에요. 1, 2, 4는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없이 바로 회로 자체를 개선해가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53번째입니다. 프레스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뭐냐 그러면 외국식 발음이 일본어 했기 때문에 자 프레스기라고 하는데 실제는 프레스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레스 알죠? 프레스의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 시간이 0.15초 걸렸다면 양수 기동식이에요. 방호장치 안전거리는 최소 몇 센티미터 알아둘 게 있어요. 센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통상적인 양수식 안전거리는 메타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1.6TM이잖아요. 1.6에서 0.15까지는 맞아요. 하니까 0.2 메타세커거든요. 또 그러니까 바로 메타를 어떻게 센치로 고르죠. 뭐냐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24cm가 잘못하면 240 할 수도 있고 24. 답은 바로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풀어본다기보다 가끔씩 자기 스스로도 혼자서 하다 혼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눈으로 계속 정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컨베이어예요. 역전 방지. 컨베이어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돼. 역전하면 다 모든 것이 쏟아지죠. 역전 방지 장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계식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보면
보겠습니다. 컨베이어는요, 이렇게 기계식은요, 첫째 라체식이 있어요. 밴드식이 있습니다. 스러스트식은 바로 이게 전기식이에요. 그 다음에 롤러식이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바로 기계식은 라체, 롤러, 밴드식이에요. 전기식은 전기 브레이크가 있고 스러스트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도 2012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치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10년 지난 책을 지금 우리나라는 중고 서점에 파는데 저는 책장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제가 팔아가서 저한테 이익이 없는 건 알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요. 안전에 제가 멘토가 되기 위한 겁니다. 지금요. 대개 안전의 학회활동이라든지 안전 파트 교수라든지 강의하는 분들은요. 물론 저하고 인연이 있지만 거의 다 100% 제가 가르쳤다. 저하고 이렇게는 아니지만 거의 반드시 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은 건 틀림없고 특히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어쩌면 1987년 이후는 100은 아니지만요. 거의 99%가 저와 관련이 있었다. 왜? 지금에 와서 있잖아요. 1년에도 수없이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들에 보면 저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하고 제가요. 말을 할 때인데 제가 책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놨어요. 278. 이거는요. 제가 몇 년부터 1987년부터 이 전화번호가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 어디도 이런 거. 그런데 저 또 이게 발견하면 오타가 발견돼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오타가 발견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책을 만들면서 이따위로 만드냐고. 오타가 정말 제가 적건데 또는 출판사 교정사가 오타를 두고 그냥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제가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책요 폐간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저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용서를 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99.999% 우리 왜 절에서 신뢰성이 3단계 다 돼요. 그러나 혹시 정말 개성이 뚜렷한 분은 이까지 저하고 이렇게 입시는 제가 그래서 그러면요 내일 아침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가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저 잘못이에요. 오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신이 아니고요 기계적인 검사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용서를 좀 필요성도 이야기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오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 또 세계적으로도요 제가 자랑이라기보다는 저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개 산업안전 책 나오는 부분 저자가 없어요. 저자 양력도 없어요. 또 앞에 보면 거창하게 무슨 연구회가 출판사 조망만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출판사는 그렇게 대형 기업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만들고 혼자서 만들어가 장구치고 북치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인지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 세아출판사는 다른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안전만 만드는데 많지 않습니다. 직원 11명이 오로지 이 책만 가지고 하는데도 오타가 발견돼요. 정말 이럴 때는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때로는 고맙다 칭찬받는 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제가 좋은 분, 까다로운 분, 개성이 있는 분 이렇게 많이 저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합격되면 된다. 그래요. 55번입니다. 재료의 강도 시험 중요. 항복점을 알 수 있는 시험의 종류. 항복점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인장시험밖에 없어요. 인장시험. 바로 이것이 인장시험인데 인장시험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금속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래서 뭐냐 하면 항복점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여기를 가지고 사실 이 항복 구간이에요. 뒤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까지 힘만 가하면 여기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지가 쫙 이렇게 들어지는 이런 걸 항복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인장시험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에서도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프레스를 아니래요. 사출성형기. 여기 알아둘 게 사출성형기는요. 플라스틱은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문제죠. 그 다음에 사출성형기 또는 주형조형기라고 하는데 주물입니다. 형단종기 등에 관한 안전조사에 틀린 것을 했어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저식 방호장치 설치한다. 맞습니다. 여기에도 프레스뿐만 아니고 사출성형기라든지 또는 주형조형기라든지 형단종기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 구조로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연동구조 여기까지 참 말이죠. 문을 닫지 않아도 문 닫지 않으면 동작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세탁기 어떻습니까? 뚜껑을 덮어야만 세탁기가 윙 돌아가지 뚜껑을 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틀렸죠. 말을 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출 성유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기계 히터 등의 가열 부위에 감전우리가 있는 부위에는 당연히 뭘 설치해야 한다?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답은 연동식이라는 말은 게이트는 이를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를 우리는 연동 구조라 하고 있습니다. 57번입니다. 자분이에요. 자분. 원래 자분이라는 것은요. 자석이라고 생각돼요. 자석이 통해야 돼요. 자분 탐상 검사에 사용하는 자하 방법. 쉽게 말해서 끌려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끌려오는 방법은요. 축통전법 방법이 있어요. 축통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있잖아요. 간통법 또는 자석 간통법에 의해요. 그 다음 극간법도 있어요. 임피던스법이라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자분탐상법에는 직각통장법, 극간법, 축통정법, 자석간통법 또는 전류간통법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소성가공입니다. 소성은요. 알아들을게요. 탄성이냐 소성이냐. 탄성은 잡아당기나 가공하면 지자리로 오는 거예요. 소성은 어때요? 이렇게 잘 퍼지는 성질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우리 그것을 쉽게 하면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떠서 빵이 안 되나? 소성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힘을 가하면 딱 눌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소성이라 찰흙 같은 거예요. 딱 치면 그대로 올라오지 않죠. 탄성은 스프링 같은 거. 근데 이거 소성 가공을 할 때 열간과 냉간이에요. 열간과 냉간을 구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열간과 냉간 구분하는 재결정 온도라고 금속의 재결정. 이건 한 번만 들으면 쉽게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여기 보면 재결정 온도는 열간 가공과 냉간 구분하고 이것도 처음 출제된 것이 아니에요. 2012년 5월 달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59번째입니다. 컨베이 설치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컨베이 설치된 보도 및 운전실 상면은 가능한 어떻게 수평이어야 한다. 알아둘 게 있고요. 근로자가 컨베이를 횡단하는 곳에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역시 90cm 이상 120cm 이하의 상부난간대 설치하고 바닥면과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된 건널다리 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안전난간대의 모든 것을 준하게 되어 있어요. 셋째,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연성 분진이라든지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컨베이어는 전기 기재라든지 기구는 방폭 구조한다. 폭발되지 않고 폭발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내압이니 압력 이런 말이죠. 보도는 뭐냐 그럼 보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 또는 난간, 계단, 사다리 등을 설치 시 컨베이어를 가동시킨 소에 하는데 야 내가 걸어 다니는데 컨베이어가 가동되면 어떻게 해서 너는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쉽게 말해 설치하면 설치 상황을 하게 되는 이건 답이 틀렸죠. 컨베이어 설치 전 또는 가동 개시는 반드시 정지시킨 후에 확인해야 돼. 이거는 참고적이라기보다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용접이에요. 용접. 결함입니다. 결함. 잘못된 거.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드라는 것은요. 이래요. 용접할 때 용접봉이 이렇게 있다가 뭐 여기 이제 홀더가 있으면 비드는 철제에 이제 용접하고자 하는 물에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을 가지고 비드라. 그래서 뭐가 잘 나와야 된다? 비드가 잘 나와야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또는 이런 이야기고요. 기공, 구멍이 나는 거죠. 언더캡 파지는 거예요. 용인불량은 덜 채워지는 거. 이런 건 다 용접 결함의 종류로서 이렇게 언더컷, 오버랩, 바로 블로홀, 용인 부족, 슬래그 섞기, 용인 불량, 크레이트 등 크랙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계도요.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한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참고사항이에요. 저는 말 그대로 여러분을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멘토 역할이에요. 공부는 누가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최소 10년치를 보시면 안전하게 고득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음 과목은요. 네 번째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